일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나다니엘 호선 원작의 젊은 굿맨 브라운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젊은 굿맨 브라운은 해질녘 세일럼 마을의 길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문간을 나서면서 젊은 아내와 작별의 키스를 나누려고 몸을 돌렸다. 페이스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그의 아내가 예쁜 머리를 길쪽으로 내밀며 굿맨 브라운을 부를 때 그녀의 모자에 달린 핑크빛 리본이 바람에 나부꼈다. 여보. 그녀는 부드럽게 그러나 약간 슬픈 어조로 입술을 그의 귀에 바짝 대며 속삭였다. 여보, 제발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이번 여행을 미루시고 오늘 밤은 집에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여자가 혼자 있게 되면 이런저런 산란한 생각들로 때론 자신이 두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페이스, 난 오늘 밤 가봐야 돼요. 여보, 1년 365날 밤 중에 제발 오늘 밤만은 저랑 함께 있어줘요. 네? 사랑하는 나의 페이스, 1년 365날의 밤 중에 오늘 밤만은 당신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당신이 여행이라고 했지만 그게 지금부터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그 사이에 다녀와야 하는 여행길이니 말이요. 하지만 여보... 아니,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당신이 벌써 날 의심한단 말인가? 이제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빌겠어요. 건강히 잘 돌아오시길 바라요. 아멘. 핑크빛 리본이 바람에 나부낀 채 페이스가 말했다. 굿맨 브라운은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 기도 잘 드리고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어요. 아무 일도 없을 테니 걱정 말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헤어졌다. 굿맨 브라운은 교회에 이르러 모퉁이를 막 돌려고 할 때 뒤를 돌아보았다. 핑크빛 리본이 여전히 바람에 나풀대고 있었지만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우울함이 깃들여 있었다. 아내를 생각하며 그는 가슴 저미는 아픔을 느꼈다. 가련한 페이스. 이런 일로 페이스를 두고 떠나야 하다니. 나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인간이야. 나의 사랑. 페이스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지상의 천사야. 오늘 밤 이 일만 끝나면 그녀의 옷자락에 매달려 천국까지 그녀를 따라갈 테다. 앞날에 대해 이런 훌륭한 결의를 내리자 굿맨 브라운은 한결 가벼운 마음이 되어 오늘 밤의 이 사악한 목적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숲은 벌써 어둠이 찾아들었네. 그는 우물하기 짝이 없게 버티고 선 나무들로 어두워진 황량한 숲길로 들어섰는데 나무들이 하도 촘촘히 들어차서 마치 좁은 오솔길이 간신히 기어나가도록 허용을 하고는 곧 뒤를 막아버리는 듯했다. 정말이지 고독하게 느껴지는 숲길이야. 그 고독함은 수많은 나무 기둥과 짙게 들이온 나무 가지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묘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숲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는 혼자 외롭게 걸어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통과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 나무들 뒤마다 악마 같은 인디언들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 갑자기 악마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는 머리를 돌린 채 구부러진 숲길을 통과했다. 그가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렸을 때 오랜 고목 밑에 앉아있는 엄숙하고 점잖은 옷차림을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어이, 굿맨 브라운, 이쪽이야.
이쪽으로 오게! 그는 굿맨 브라운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그와 함께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좀 늦었군, 굿맨 브라운. 내가 보스턴을 지나올 때 올드 사우스 교회 시계종이 울렸지. 그게 좋기 15분은 되었으니 말이야. 그가 말을 건네자 브라운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 사람이 그처럼 갑자기 나타난 사실에 당황해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페이스 때문에 좀 지체하느라 늦어졌습니다. 그랬군. 자, 좀 더 빨리 가야겠네. 숲은 이제 아주 어두워졌고 두 사람이 걷는 숲길은 그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었다. 이모저모로 살펴보건대 이 나그네는 50 정도의 나이에 굿맨 브라운과 비슷한 지체의 사람인 듯 싶었다. 그리고 얼굴 모습보다는 표정에서 더 그렇긴 하지만 굿맨 브라운과 아주 닮은 모습이어서 두 사람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일 정도였다. 뭐랄까, 세상 물정을 훤히 다 알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저 태도는 뭐지? 주지사와 만찬을 같이 한다거나 윌리엄 왕의 궁정에 들어갈 일이 있다 해도 당황해야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지닌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모습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물건이 있었다. 손에 들고 있는 저 지팡이 뭐지? 참 묘하게도 생긴 물건이야. 그것은 크고 검은 뱀의 형상을 한 지팡이였는데 아주 기묘하게 만들어져서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뒤틀리고 꿈틀거리는 것 같이 보였다. 여보게, 굿맨 브라운. 네? 여행의 출발치고는 너무 느리구만. 벌써 지친 겐가? 그렇다면 이 지팡이를 쥐게. 이보십시오. 굿맨 브라운은 느린 발걸음을 아예 멈추며 말했다. 저는 여기서 영감님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떠나온 곳으로 되돌아가야겠습니다. 영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일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 뱀의 형상을 한 지팡이를 쥔 노인은 미소를 거두며 대답했다. 우리 걸어가면서 한번 차분히 얘기해보자고. 만일 그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되돌아가도 좋네. 숲속에 이제 막 들어선 게 아닌가? 아니요. 너무 깊이 들어선 거죠. 굿맨 브라운은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이런 일로 숲속에 가보신 적이 없었고 제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죠. 저희 집안은 영국에서의 순교 시절 이래로 가장 정직하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브라운 가문에서 처음으로 이런 숲길을 걸으면 나 같은 사람하고 동행할 수 있겠나, 그렇게 말하려는 거겠지. 노인은 굿맨 브라운이 중단한 말을 메워주면서 말을 이었다. 굿맨 브라운, 자네 말 잘했네. 나로 말하면 이곳 청교도들 그 누구보다도 자네 집안을 잘 알고 있지. 그 사실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닐세. 우리 집안을 잘 알고 있다니요? 어떻게요? 나는 경관이었던 자네 할아버지가 세일런 큰 길을 누비며 퀘이커 교도 여인을 채찍질할 때 옆에서 거들었다네. 그리고 필립왕 전쟁 때 자네 아버지가 인디언 문학에 불을 지르도록 화로에서 불을 붙인 광솔마들을 자네 아버지에게 갖다 준 것도 바로 나였다네. 자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내 친한 친구였지.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셀 수 없이 이 숲길을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자정이 넘어 돌아오기도 했지. 난 그들을 위해 자네와도 기꺼이 친구가 되겠네. 만일 말씀대로라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런 일들에 대해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게 이상하군요. 아, 그거야. 아니에요. 이상할 게 전혀 없죠. 만일 그 비슷한 소문만 났어도 그분들은 뉴 잉글랜드에서 쫓겨났을 테니까 말이죠. 우리 집안은 독실한 교인인데다가 선행을 베풀고
그런 사악한 짓을 용인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글쎄, 그게 사악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뒤틀린 지팡이를 쥔 노인이 말했다. 난 여기 뉴잉글랜드에 아는 사람이 아주 많다네. 수많은 교회의 집사들이 나와 함께 성찬식 포도주를 마셨고 여러 고을의 의원들이 나를 의장으로 추대했지. 매사추세츠 의회의 대다수 의원들은 내 절대적인 지지자들이지. 주지사와 나와 또... 하지만 이건 1급 비밀이어서 말할 수 없군. 아니,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굿맨 브라운은 놀라움의 시선으로 조금도 동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 차분한 동행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찌됐건 전 주지사니 의원이 하는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사는 방식이 있을 테고 그건 저 같은 일개 농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만일 영감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세일런 마을에 돌아가서 훌륭한 우리 목사님의 눈을 마주볼 수 있겠습니까? 일요일이나 성경 공부하는 날 목사님의 목소리가 저를 얼마나 두려우며 떨게 하겠습니까? 노인은 줄곧 엄숙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경청하더니 이 대목에 이르자 우스워 죽겠다는 듯 갑자기 폭소를 터뜨리며 어찌나 몸을 흔들어대는지 뱀 같은 지팡이가 그 기분에 맞춰 실제로 마구 꿈틀대는 것 같았다. 그는 한참이나 큰 소리로 웃더니 이윽고 몸을 다시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그래, 계속하게 굿맨 브라운. 하지만 제발 날 웃겨 죽이지는 말게. 그렇다면 아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굿맨 브라운은 상당히 화가 나서 톡 쏘듯 대답했다. 제 아내 페이스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알면 아마 그녀의 심장은 터져버릴 겁니다. 차라리 내 심장이 터지는 게 낫죠. 아니, 그게 이유라면 자네 갈 길을 그대로 가게. 굿맨 브라운. 지금 우리 앞에서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저 노파 같은 사람들 20명에게 어떤 해가 온다 해도 페이스에게는 아무 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걸세. 아니, 저 사람은? 노인은 지팡이로 숲길을 앞서가고 있는 한 여자를 가리켰는데 굿맨 브라운은 그 여인이 자신이 어렸을 때 교리문답을 가르쳐 주었고 지금도 목사님과 국힌 집사와 함께 자신의 도덕적, 정신적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신앙심 깊고 모범적인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야. 코디 클로이스가 이 밤중에 이 숲속 깊은 곳까지 와 있다니. 영감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 독실한 만화님을 앞지를 때까지 숲을 가로질러 갔으면 하는데요. 영감님을 모를 테니까 제가 누구랑 동행해서 어디로 가는지 저한테 물어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자넨 숲을 질러가고 나는 길을 따라 그냥 가겠네. 그렇게 해서 굿맨 브라운은 방향을 바꾸었지만 그 노인이 길을 따라 스르르 걸어가서 노파와 지팡이 하나거리까지 접근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한편 그 여자는 나이든 노파로 보기엔 이상하리만치 빠른 걸음으로 바삐 걸어가면서 뭐라고 분명치 않은 말을 줄곧 중얼대고 있었는데 분명 기도인 듯 싶었다. 어이, 이봐. 노인은 지팡이를 내밀어 마치 뱀꼬리처럼 보이는 지팡이 끝으로 그녀의 쭈글쭈글한 목을 건드렸다. 독실한 노파가 소리를 질렀다. 이 악마야! 그렇다면 구디 클로이스가 얘 친구를 알아본다는 말이로군.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노파를 마주보면서 꿈틀거리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었다. 아니, 어르신 아니세요? 정말이지. 저의 옛 친구 굿맨 브라운, 멍청한 젊은 굿맨 브라운의 할아버지인
그 굿맨 브라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군요.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나다니엘 호선 원작의 젊은 굿맨 브라운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19세기 초 미국 소설의 든든한 초석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한 나다니엘 호선. 오늘은 그의 작품 세계와 함께 미국 문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숙명여대 영어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작가 나다니엘 호선은 미국 근대문학, 미국 문예부흥기 혹은 미국 소위 낭만주의 문학으로 불리는 19세기 전반 미국 소설에서 허먼 멜빌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소설가죠. 미국 북동부의 뉴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했던 초기 앵글로색슨 백인의 직계 후손으로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19세기 초중반 미국 근대 사회의 변화와 실험, 그리고 유럽에서의 미국인의 삶 등을 소재로 썼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잘 알려진 주홍글자, 칠박공이집, 브라이데일 로맨스 같은 장편이 있고요. 영굿맨 브라운이나 큰바위 얼굴, 라파치니 박사의 딸 같은 단편으로도 유명합니다. 호선 문학에서 청교도 선조들의 사상, 종교, 역사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호선은 미국 역사에서 청교도의 삶과 그들이 남긴 유산, 과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 초기 청교도 사회의 억압상, 모순 같은 것을 주홍글자에서 반성적으로 다루었는가 하면 마녀 재판, 인간 내면의 왜곡 같은 청교도적 폐해와 인간 본성의 문제, 고립, 죄, 구원 등의 문제를 낱낱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 면에서도 호선은 미국 근대문학에서 선구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호선은 미국 역사와 인간 본성의 이야기를 사실주의적인 기법과 환상이 혼합된 로맨스의 형태로 나타냈죠. 세부적으로는 이런 로맨스에 복합적인 상징, 알레고리를 넣어서 고도의 문학적인 결과물을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에서는 청취 감상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난 후 www.ebs.co.kr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 청취 감상문란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이번 시간엔 빅토르 위고 원작의 가난한 사람들을 듣고 보내주신 아이디 상록수님의 청취 감상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선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사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진정한 자선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는 따뜻한 가슴이 있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바다에 나간 남편을 걱정하던 자니는 이웃의 죽음을 목격하고 남겨진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과 그 두 아이까지 키우기 위해 더욱 고생을 할 남편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지요. 폭풍 속에 간신히 살아 돌아온 남편은 상황을 전해 듣고 아내에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 아이들이 재롱을 부릴 거고 복을 가져다 줄 테니 거둬 기르자고 합니다. 그 말은 제 두 눈에서 눈물을 솟게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들은 빅토르 위고의 가난한 사람들은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나다니엘 호선 원작의 젊은 굿맨 브라운 일부를 마칩니다.